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시장은 다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냉철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입니다. 김동호 매니저 나와주셨네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네.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글로벌 이슈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 중에서 특히 미국의 가장 커다란 이슈가 뭘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1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제 의회에 탄핵 조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트럼프 의회의 조사에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걸로 입장을 바꿨는데 지금 그 트럼프 탄핵 조사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증시에 사실은 가장 큰 그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는 휴전이 되거나 봉합이 되어야만 또 우리 증시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텐데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건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확전으로 가져가고 소위 글로벌 교역을 나쁘게 만들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뭐 화면을 보면은 이 미국의 뭐 핵심 이슈가 이제 탄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군사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거기에 지금 터키가 이제 쿠르드족을 지상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는 여러분들 쿠르드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부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 그러니까 남한 인구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4천만이 넘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나라를 가졌어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의 힘 있는 그런 소위 뭐라 그럴까요? 종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요. 물론 이제 종족적 측면에서의 포인트도 있지만은 이들이 이제 믿는 어떤 소위 종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주변 국가인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는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IS와 전쟁을 했던 미국을 도와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었는데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사냥을 할 때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소위 삶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쿠르드족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동맹을 대충 무시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필요할 때 돈이 되면 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돈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쿠르드족처럼 팽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화당의 기존의 동맹을 중시하던 그런 정책적인 기조하고 다르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 강력한 반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외교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관련해서 뭐 지금 의회에서는 이 터키의 이런 공격이나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면서 쿠르드족이 이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상태라서 이 공화당의 기존의 동맹 중시 정책 이거와 상반된 그런 정책을 펴와서 내부적인 비판에도 직면해 있고요. 비판 정도뿐만 아니라 항상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이 기존에 이제 지지했던 당 미국의 경우에 공화당
공화당이 되겠죠. 이쪽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외교정책, 경제정책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어떤 소위 레짐이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이 뭐 무역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 무역 전쟁도 결국 뭐 본인의 속마음이야 중국이 항복을 하면서 큰 빅딜로 갔으면 좋겠지만 중국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뭐 그냥 좀 해보자 하는 쪽에 왔었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줄기차게 요구했던 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기술 탈취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스몰 딜 정도를 하면서 그냥 휴전한다 또는 정전한다라는 입장으로 중국이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지금의 그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소위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을 믿고서 소위 큰 빅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휴전으로 가게 되면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그 우리 증시를 하락시켰던 지난 2018년 1월부터 하락시켰던 그 요인이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것이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10월 30일 날 FOMC에서 또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 무려 지난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75%였는데 이제 82%까지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금리 인하 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국 증시 하락 요인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고 오히려 이제 호재로 돌변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인데요. 이 무역 전쟁도 확전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악재지만 휴전이나 정전으로 간다면 제가 판단하는 휴전이라기보다는 정전에 가까운 그런 그 스몰 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확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확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반발이 많은데 각종 기업들이라든지 소비자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그 재선 때에 소위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묻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역 전쟁이 정전으로 간다면 우리 증시는 더 이상 뭐 추가적인 글로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악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지난번 9월에 찍었던 저점을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요 외교 정책 중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국 그 대통령들과의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국의 힘 있는 국가들의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소위 그 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권력 남용에 가까운 사실상 권력 남용이죠. 국가기관을 그런 데 사용했다라는 그런 스캔들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미 의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시도하고 빅딜을 주장하거나 하고는 있지만 이 뭐 다음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점점 이제 소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내부적인 반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북미 협상을 크게 빅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빅딜을 하게 되면 이 국가란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이 주요 그 외교적인 조약이나 협약을 맺게 되면은 조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제 국제법으로서 국제적인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걸 이제 국회 비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제 북한과 소위 의회 비준을 막을 정도, 의회 비준을 통과시킬 정도의 큰 합의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드리는 메시지고 따라서 조금 전에 봤던 미중 무역 전쟁은 더 확대되기 어려운 쪽으로 하지만 미북 협상 문제는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점점 이제 그 입지가 좁아지면서 말로는 빅딜을 원하지만 사실 그 빅딜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지켜주고 의회를 통과시켜서 소위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소위 협약이나 또 조약으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해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된다면 부분 합의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제재 해제를 포함한 적대 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북미 관계,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계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큰 틀의 변화가 어려운 점점 입지가 좁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거 같으면 이제 실무협상이 지금 일단은 북한이 결렬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레인더 현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이다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이란의 갈등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이 갈등 예를 들면 유럽에 대한 50억 달러 정도 되는 보복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타결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 갈등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고 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소위 문제들은 결국 지수적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는 악재가 이제 막혀 있는 악재를 막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장세를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등이랑 협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럼 또 다른 대외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경기 부양책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이라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벤트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오히려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또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 대해서 이 소위 재정정책 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저점을 앞당기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 이슈하고 별개로 어쨌든 이미 그걸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이저님 이번 주 내내 IT 소재 장비를 관심 가져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종목을 또 꼽아주셨나요? 네, 그렇죠. 오늘 세경 하이테크를 이제 이게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중에 지금 이제 요건 오전장에 나온 캡처 그림이고요. 15%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 10%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폴더블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제 완전한 IT주의 주도주가 이제 깨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관련해서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5시부터 진행되니까 오셔가지고 IT주 이제 무릎들 막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전략과 관련된 투자 전략 잠시 후 5시 오시면 IT주 수익 극대화 전략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시 무료 방송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